자, 한번 체크해봤어. 개수만 뭐란 얘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이거든. 그럼 여기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5개 미만이다. 그럼 어휘력이 꽤 되는 사람이야. 이게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이기 때문에 5개 미만이다. 좀 되는 사람이야. 10개 미만이다. 적당히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평균에 맞추어서. 10개가 넘어간다. 2학년 지문이라고 해도 10개가 넘어가는 친구는 지금 어휘력이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10개 넘어갔는데요? 부족한데요?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를 했겠지. 나도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좀 편해지고 쉬워지는 건 어휘를 잡으면서부터였거든. 그럼 그때는 좀 무식하게 했어. 무식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 지금 체크하라고 했더니 여기 significance 바로 체크했을 수 있어. 뭐 나도 학교 다닐 때 몰랐을 수 있어. 그러면 뭉뚱거리고 넘어가면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숙제 내주는 거 정답률도 보겠지만 그 이전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간 재고 풀라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면 읽다가 막히면 집에서 공부할 때는 찾아야 돼. 찾아서 아는 단어라고 확인해 놓고 다음을 또 읽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모르는데 그냥 읽고 풀어라 이거 아니야. 니네가 집에서 공부할 때 오늘도 숙제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나갈 때 답을 쓰기 전에 쭉 읽다가 이 단어 모르겠다. 예전에 선생님이 책으로 내 사전으로 찾았지만 니들은 휴대폰으로 찾으면 돼. 찾아서 가장 알맞은 뜻을 적어놓고 공부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숙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주는 거야. 나눠가지고 천천히 단어부터.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significance가 이 다루는 이 지문에서만 나오겠어. 한번 이렇게 공부해두면 다른 지문에 또 등장하겠지. 그치? 그게 한 3번, 4번 반복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 단어의 뜻을 숙지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런데 자꾸 아직 아마추어 수준에서 단어도 10개 이상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든 답을 찍어서 풀려는 연습만 반복하게 되면 이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건 어휘를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공부할 거야. 알았니?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 어휘가 정말 빈출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스스로 중요도에 대한 정리도 가능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은 수능 지문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고 무슨 단어가 결정적인지도 감을 못 잡으니까 항상 새로운 지문의 느낌으로 항상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유형에 대한 얘기야. 요건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는 기본 자세를 얘기한 거고, 지금 숙제로 시험 대비 때문에 좀 빠진 사람도 있지만 A 파트가 목적이었어. 솔직히 목적 있잖아?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어휘량만 되면 풀이법이고 지랄이고 그냥 다 풀어요. 그래서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목적을 가지고는 변별력을 따지기가 좀 어려워. 얘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래서 니네 내신 문제에 수능 18번, 즉 A형의 목적 같은 문제는 없어. 없지 않나? 니네가 지금 내신 봤을 때 다음 글의 목적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나온 게 거의 없지 않아? 내신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서 그래. 그 얘기는 누구나 단어 많으면 다 맞춘다는 얘기. 그래서 니네들 18번을 내가 풀이 안 해주고 A형은 지금 숙제를 내준 거야. 단어만 알고 또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분위기만 알아도 풀 수가 있거든. 마찬가지가 B였어. 신경이나 분위기. 수능에서 19번 문제. 자, 다만 얘는 1, 2, 3, 4, 5번의 선택지의 그 신경의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지금 숙제 해온 사람들은 풀면서 겹치는 거 느꼈어? 1번부터 막 B유형 1번부터 몇 번, 17번까지 있나? 쭉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나오는 선택지 보기가 다 기출인데 중백이 많아. 저거 많다고. 앞으로 고3 때까지 나와봐야 기껏해 하면 10몇 개 더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휘에 직결되는 문제야. 두 가지.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풀이법보다 어휘에 집중하면 풀 수 있으니까 톡해놓고 얘기하면 실업계도 다 맞춰야 돼. 그럼 본격적인 이제 수능의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몇 번부터냐? 18, 19, 20번이야. 20번이 지난 시간에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주장을 찾기. 이 주장 찾기의 특징은 선택지가 뭘로 돼 있다? 한글로 돼 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적지.
얘네는 고1이 아니고 고2니까 알아들을 거야. 학교 내신 문제도 같은 유형의 주장을 찾아라.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선택지가 영어일 때랑 한글일 때는 니네가 느끼는 바가 다르다. 오케이? 다만 수능에서는 주장 찾기는 선지가 한글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보다 직관적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D번에 내가 오늘 건너뛰었는데 함축어구의 의미 파악 문제인데 얘가 곤란한 게 얘는 선택지도 영어야.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한 바를 찾으라는 건데 그대로 해석한다고 또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문맥상 뭐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 얘기야? 아니잖아.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지문을 영어로 찾아야 되니까 난도가 높은 거라서 오늘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제목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요거 패스하고 오늘은 내가 2번을 볼 건데 2번에 요지 찾기. 말장난 같은데 어떤 글을 읽었어. 그 글의 주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글의 요지 아니겠어? 요지? 요지가 또 이쑤시개가 아니고 요지. 그런데 공통점은 얘나 선택지가 뭐다? 한글로 돼 있어. 지금도 보면 한글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보다 직관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 직관적이 뭔지 알지? 깊은 생각 없이도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중복할 건데 이제부터 풀이법이야. 얘네 둘은 선택지가 아무래도 한글이다 보니까 한글의 선택지만 미리 보아둬도 우리가 읽을 때 좀 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해놓진 않거든. 한번 선택지 봐봐. 그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를 보면 공공 시계는 서양 사회에 경제적 진보에 영향을 미쳤다. 서양에서 생산된 시계는 세계적으로 정교함을 인정받았다. 서양의 시계는 교육을 통해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다. 기계 시계의 발명은 다른 측량 장비들의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중세 시대의 시계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 무조건 소재가 뭐야? 그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의 유형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니네가 모의고사를 볼 때 주장이나 요지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바로 이게 시계에 대한 얘기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좀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한글을 읽는데 영어 선택지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안 돼. 한글은 그냥 눈으로 들어오니까 한번 쓱 한 2초면 돼. 쓱 읽어두고 들어가면 편안해진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끝내고 독해를 시작할 때 무게중심을 항상 앞에다 두는 게 좋다 그랬지. 예외도 있어. 예외도 있으나 이런 습관 한번 들여보면 어떨까? 요렇게 하고 조금 욕심내면 한 2줄까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을 온점으로 끝나는 이 두 문장에다가 두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하고 있어. 그 교재를 하는 목적이 뭐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잡았어. 그럼 이 문장의 구조를 한 방에 딱 파악할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을 하고 주장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이제 우리 평소에 천일문 하듯이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띡 왜 이렇게 끊었어? 일단 have pointed가 천일문 때 얘기했지? 무조건 뭐밖에 될 수 없어. 동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앞에 게 주어니까 최소한 많은 역사가들은 have pointed to. 포인트가 뭐? 가리키는 거지. 이거야. 어떻다는 거야? 강조한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강조해왔어? significance. 중요성. 이제 소재가 나올 차례지. 무엇의 중요성? 정확한 무엇? 시간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야. measurement. 시간 측정. 그렇지. 시간 측정할 때 뭐가 필요해? 우리 읽었잖아. 선택지에서. 그렇지? 이게 중요했구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어디에 중요해? 서양의 경제적 진보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진보 모르면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프로그레스. 오케이? 프랑스의 역사가인 자크 르 거프라는 사람은 바로 홀드. 천일문 때 배웠어. 홀이 그냥 하면 전화 걸다나 부르다지만
목적어, 목적격 보면 어떻게 말해요? 주어는 목적어를 이것이라 칭하다. 그랬더니 영래 calls me 대두. 영래는 나를 대두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끊어봐. 이 사람이 불렀어. 쫙 시계를 끊어주잖아. 어가 나왔으니까. 뭘로 불렀다?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불렀다. 자, 그래서 상식이 필요한 거야. 터닝 포인트가 뭐야? 이 터닝 포인트를 우리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국어에서도 전환점이라고 쓰지만 그냥 터닝 포인트라고 쓰기도 해. 의미가 중요하지. 뭐야? 어떤 획기적 변화. 그게 앞에 있었지. 뭐야? progress.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종합하면 서양에서 시계의 발달이 경제적 진보를 가져왔다. 이럴 때 슥 한번 지문을 보는 거야. 선택지. 봐봐. 거기서 이제 내가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나 머릿속에 두는 거야. 시계의 발명으로 인한 뭔가 진보. 됐니? 벌써 답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밝혔으니 나머지는 이 궁금하잖아.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의 시계의 발명이 전환점이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겠지. 구체적으로 이런 점들. 자, 예상할게. 후반, 중세 후반까지 예측할 수 있잖아. 중사 후반까지는 이랬다는 건 아직 발전을 못한 시기잖아. 그치?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had sun, 태양이나 물로 된 시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라는 것이 did not 플레이하지 못했어.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게 물시계, 해시계가 아니란 소리지. 그래서 in business, 사업적 활동. 아까 뭐랑 매치가 돼? 경제. 사업적 활동을 해야 경제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바로 물시계, 해시계가 아닌 이런 1번 답지에 있는 무슨 시계? 공적인 시계지. 이것이 발명돼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는데 이바지했다. 공공시계는 경제적 진보. 누가 봐도 답은 1번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가만히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그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찾는 친구들은 의외로 이런 문제는 껌이야. 됐니? 자, 나머지도 독해를 할 건데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어. 내가 이제 1번 답이라는 거 어느 정도 확인을 했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에도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 같은 얘기가 나와야 돼? 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내가 처음에 찍은 게 답이 맞는 거야. 다른 얘기 나오면 어떨 수 있어? 이렇긴 한데 하지만 실제로 시계가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주제가 바뀌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확인만 할 거야. 맞는 얘기로 끝나는지. 그럼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이거잖아. 중요한, 구체적인 예시겠지? 중요한 동네 미팅들, 이 공적 행사지. 이런 것들이 begin to follow, 따르기 시작했다. pace of the clock. 해시계, 물시계는 아니겠지? 시간의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건 뭐 시간에 맞추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분사구문, allow, 목투 이런 거 지금 니네 평일날 구문 독해에서 완전히 자기 거 만들어야 돼. 영래가 대답했었는데 분사구문이 ing면 그냥 일단 어떻게 번역하면 된다고 했어. 하면서 시계의 속도에 맞추게 되었는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계획하게 해주면서 플랜. 뭘 계획하게 해줬어? 그들의 시간을. 자, 이제 찾아야 되는 단어지. allocate. 지금 외우든가 해. 할당하다. 할당이 뭐야? 언제 요구하고 나누는 거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들을 할당하게 해줬단 말이야. 그것도 어떻게? in a more, 좀 더 효율적인 매너는 매너 있다 없다가 아니고 방식이란 뜻이 있어. 되니? 자, 그럼 선생님이 대충 뭉뚱거려 번역했어도 첫 번째 주장이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결국 시계의 발전이 사람들 만남까지도 계획하게 해주고
자원들. 야,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게 경제랑 관련이 있어. 있지.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경제적으로 가성비가 높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반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한 20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15분인가 설명을 했는데, 니네 머릿속에서는 이게 1분 5초 정도면 돌아가야 돼. 나는 지금 방법을 천천히 풀어서 얘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이게 숙달되어서 문제를 보자마자 선택지? 아, 이런 내용인가? 요거랑 제일 비슷한데? 마지막. 아, 맞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게 결국 한 1분 30초 안 넘어간다고. 오케이? 근데 이런 이런 이 알고리즘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읽으면서 다 읽고 또 보고 읽고 난 다음에 여기 봤다가 또 보고 방법이 그렇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샘플링 해봤고, 그럼 잠깐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이 2번 예제가 나와 있을 거야.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한번 봐봐. 가급적 선생님이 얘기한 방식으로 봐봐 지금. 자, 지금 선택지를 가만히 보면 사업적인 질문 아닐 것 같아요.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뭐 사업의 운영 방식 이런 거. 약간 정치라기보다는 경제 쪽이겠지, 그지? 그리고 주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주장이나 요지. 읽는 사람에게 조언을 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좀 바람직한 내용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오케이? 그럼 이제 선택지를 읽어놨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게중심을 여기까지 딱 두면서 한번 읽어볼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있잖아. 어떤 이 앞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거. 구문이 안 돼가지고. 결정적일 수 있어. 이래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무게중심이 있는 지문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심적이지 않은 내용을 붙들고 애만 쓰는 거야. 브랜드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 브랜드는 회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 브랜드. 나이키도 일종의 브랜드 아니야, 그치? 나이키라고 해서. 뻔한 얘기겠지만 브랜드 대은 이어질 수가 없어. 내가 구문 독해 때 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브랜드 대은 뭐 붙여서 뭔가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잘라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fail to가 나오는데 이렇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 절이구나. 그래서 오늘 독해니까 이런 브랜드들은
관계대명사 자리 열렸다는 것은 닫히는 데가 중요하겠지. 실패하다야. fail to는 실패하다. 즉 그냥 편하게 번역할 때는 cannot, impossible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뭐야? 성장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브랜드들은 아니 여기서 안 닫아주면 동사가 없어지니까 닫아주고 동사로 잡아야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연구할 단어가 나왔어. relevance는 적절성,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을 할게. 적합성과 적절성은 이런 의미야. 학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떤 브랜드가 이 시장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 망한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시장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게 이 시장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적절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야. 그냥 적절성 이렇게 외울 수 있지만 적절성은 뭐야? 내가 유지하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야. 됐니? 그럼 이제 의미가 확 다르게 와닿잖아. 성장하고 개발을 못했으니까. 그런 브랜드는 당연히 그들의 경쟁력이라고 해석을 했대. 문맥은 똑같지. 적절성을 잃는다. 경쟁력을 잃는다. 오케이? 결국 사회에서 망하겠지, 그지? 잃는 건 안 좋은 거야, 어쨌든. 한번 생각해봐라. About the person. Person you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닫아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who가 또 나와. 이렇게 닫고 나면 네가 아는 사람이야. 첫 번째 관계사절. 두 번째는 뭐야? 네가 아는데 was once 한때는 누가 대답하나 보자. 비동사 뒤에 전치사. 비동사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어? 이다나 하다가 아니고 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야. 한때 있었던 사람이야. On the fast track. 빠른 경로가 뭐야? 고속 승진 같은 거야.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On the fast track이라는 게. 한때. At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서. 됐니? 우리말로 뭐 하던 놈이야? Be on the fast track이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잘 나가는 놈이야. 네가 아는 놈인데 회사에서 잘 나가는 놈이야. 그런데 컴마 찍고 또 관계사야. 아직도 저 사람을 계속 설명하는 거야. 어떤 놈이냐? Either A or B 뭐였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 그 회사와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거나 좋게 표현했지 더 이상 그 회사와 함께하지 않는 건 뭐야? 회사에서 잘렸거나 더 심하게는 더 훨씬 더 나쁘게는 appears 보이는 사람. 첫 번째는 잘렸거나 보이는 사람이야. Have a hit a plateau. Have a plateau. plateau가 뭐야? 정체기를 맞이한 거야. 정체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잖아. 근데 정체기에 빠지면 더 심각한 문제야. 잘렸는데 받아주는 데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는 지금 잘려도 어디 가면 할 수 있어. 난 내 개인적으로 정체기에 빠진 게 아니야. 다른 거 갈 데 있어.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없어서 잘렸어. 그럼 그 사람 스스로가 발전이 없으니까 딴 데 가도 취업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더 최악이거든.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을 본인의 아예 뭐해서 직장 하나가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전체 경력상 최악이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요지가 뭐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해라? 발전시키고 개발하라 이거 아니겠어? 답 슬쩍 보고. 뭐 마음에 오는 게 있어? 있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답이 확인되는데. 이거 봐봐. 성장과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찾으면 돼. 성장과 개발이. assuming
가정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did not make a ambitious 야심찬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서 more often than not 저건 묶어서 종종이야. 종종 야심찬 움직임을 이루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뭘 안 한 거야? 야심찬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야? 간단하게 우리 머리 떠오르는 게 야심찬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지금 하던 일이 있어. 야심찬 움직임을 해야지. 하면 예전과 하던 일이 바뀌겠지. 하지 않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야.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가정하면 결과가 안 좋다면 정답이 5번일 수밖에 없어. 하지 않으면 이 개인은 희생양이 된다. victim, 희생자야. having failed, 모한 희생자가 돼. stay relevant, 계속 우리가 필요한 건데 relevant. 아까 쉬운 말로 바꿨어. 적절하다는 경쟁력을 유지한 상태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희생자가 된다. 그리고 embrace, 뭐하다?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무엇을? 진보를. 그나 그 사람의 산업이라는 건 자신이 하는 일에서 발전을 뭐 하는데? 첫 번째,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사업 전반에 진보된 단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자, 사회는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하는데 본인이 하던 일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게 야심찬 움직임이거든. 이걸 안 하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남들은 다 아이패드 쓰는데 나는 아직도 종이에다가 양식을 자로 그려서 서류를 만들고 있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업무 능력은 있지. 하지만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 뭐 듣자니까 아직도 어떤 학원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고 프레젠테이션 띄워서 보면 편한데 아직도 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수업하는 데도 있더라고. 이 자세 내 제일 싫어하는 자세. 자, 거기 보면은 예쇼밍 가정 읽는 거지. 학교에서는 띄워주지 요새. 아닌 쌤이 있냐? PPT 안 띄우고 그냥 읽는 쌤이 있어.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쌤이 정근 오셨는데 영어 책 펴 하더니 쌤 PPT 없어요? 없어. 자, 애쉬밍 거기 첫 줄에 둘째 줄에 가로치시고 넷째 줄에 이러면 이거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지. 됐나? 자, 그럼 마지막에서 뭐 하면 끝난다 그래? 확인 간단하게 해보자. those who는 무조건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겠어? were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삽입.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야? 궁극에는 let go through.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resistant. resistant는 뭐 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개기는 거지. 뭘 개겨? 여러 번 저항하는 사람들은 내용상 뭘 저항하는 거겠어? 변화나 야심찬 움직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놈들은 결국은 few 뭐였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거의 없다야. a few가 좀 있는 거지. 기회를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무슨 기회? 발전시킬 기회. 그들의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 오케이? 많은 경우에는 were 그래서 ultimately 궁극에는 let go through. go through가 겪다야. 겪게 하는 early retirement 뭐를? 조기 은퇴야. 잘린다는 얘기잖아. for failure 실패에 대한 조기 은퇴. 뭐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to stay relevant and update their skills. 자, 대충 봐도 확인되지. 업데이트 안 하고 적절함을 유지 못하면 결국 이 사람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니까 누가 봐도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적합성을 잃게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잘릴 수도 있다. 누가 봐도 답이지? 요렇게 풀면 돼. 대신에 선생님은 니들한테 말로 설명하니까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너희들은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 두 문제 풀고 나니까 어휘의 중요성이 보여. 저
특히 지금 막 푼 문제 같은 경우 relevance란 단어를 외우는 것과 안 외우는 건 큰 차이가 있겠지. 그지? 그런 단어를 빨리빨리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고르는 거 거기 5번 먼저 보세요. 5번. 자꾸만 선생님이 해주는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봐. 2의 5번. 자, 2번의 선택지를 먼저 봤으면 핵심적인 소재는 기술이 나올 것이고 대략 거기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나와. 뭐 노동이라든지 인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대략 봐도 이건 기술과 어떤 인간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닐 것이겠느냐. 정확하게 못 잡아도 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은 좀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첫 줄 읽으면 당연히 그 중에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겠지. 자, 첫 줄 바로 노동의 미래. 우리 선택지에 노동이 있었지. 노동은 나왔어. 노동의 미래는 얘는 중일 때는 디펜던을 의존하다고 배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의존하다보다 무슨 뜻이 더 많이 나와요? 뭐뭐에 달려있다. 그지?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맨날 디펜던을 의존하다로만 외운 애들은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달려있다. 그 해석이 더 많아. 좌지우지가 뭔지 알아? 디펜드가 나오면 디펜던이 나오면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뭐한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번역해. 그럼 이제 내가 천일문한테 세련되게 해석하라 그랬지. 이걸 세련되게 해석하면 두 가지 흠에 의해서 노동의 미래는 좌우될 수 있다. 와,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이해도 확실히 되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자꾸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 디펜던 딱 떠오르겠지? 좌지우지. 오케이? 좌우. 자,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대. 노동력의 미래는. 됐니? 그게 첫 번째. 해로운 힘이 있대. 그럼 뭐에 해를 준다는 거야? 노동력 시장에 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야. 그게 substitute, 대체하다. 대체하는 힘이야. 자, 일단 가볼게.
또 하나는 이로운 도움이 되는 컴플리멘트 뭐였어? 보완. 여기 I면 칭찬인데 이 빠지면 보완하라고 그랬지. 대치하는 해로운 힘이고 보완하는 이로운 힘이 있어. 자, 경제 선택해서 듣는 사람은 감이 있다고 볼 텐데 대체? 대체가 뭘 말할까? 보완이 뭘 말할까? 여기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헷갈릴 수 있어. 많은 이야기들이 원래는 영웅도 있고 빌런도 있어. 거꾸로 하면 영웅 아니면 빌런이야. 파이팅, 서로 싸우는. 뭘 위해서? 도미넌스, 지배권을 위해서. 보통의 스토리 보면은 영웅과 악당이 싸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야? 한 번 영웅은 끝까지 영웅이고 악당은 끝까지 악당이잖아, 그지? 하지만 역적 잘 보라 그랬어. 우리의 이야기가 뭐야? 저 이야기는 상상이고 우리 얘기는 현실이지. 현실 속에는 드디어 나왔어. 기술이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앞에 정리가 안 됐던 거. 해로운 대체 힘을 주는 것도 뭐고? 기술이고, 이로운 보완의 역할을 주는 힘도 주는 것도 기술이라고. 이 기술이 또 한 가지는 뭐야? 무슨 성이 있는 거야? 양면성, 빌런, 영웅. 많은 이야기는 빌런 아니면 영웅이지만 기술은 양면성이 있다. 어떤 면에서 뭐도 있고 대체하는 해로운 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완하는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핵심이야. 생각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기술은 역할을 한다. 여기 나오잖아. But roles 역할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한다. 분사구문 displace 뭐 하는 거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야. displace는 장소에서 없애는 거야. 이게 무슨 힘이겠어? 보완이야 대체야? 그렇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displace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안 좋은 거 먼저. 노동자들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한편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란 뜻이야. 동시에 raise 올리면서 demand 뭘 올려? 수요 뭘 위한? 그들의 노력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수요도 증가시킨다. 이거 뭐야? 노동자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곳이지 대신에 어디서? 경제에서. 그럼 뭐야? A라는 일을 하던 사람이 기술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 뭐니? 그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자동 수거 로봇 있잖아. 이거 서빙하는 아줌마를 대체하는 거. 그럼 서빙 아줌마들 직업을 어떻게 해요? 잃지. 뭐 때문에? 그 기술 때문에. 로봇 기술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그 서빙 일 말고 그 로봇 수리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돼? 필요하게 되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되니? 나중에 고3 지문에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교육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서빙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로봇 관리직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몇 층이야? 5층에 있지. 사회복지 교육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뭔 줄 알아? 보통 일반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 다른 직업을 얻고 싶은데, 그지? 지금 요즘 한국이 노후화 사회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 요양복지사 같은 사람이 많이 수요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야.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응? 하여튼 그런 거야. 이건 이해됐지? 무슨 성이 있다? 결국은 양면성이 있다. 뭐가? 기술 발전이. 답 몇 번이야? 1번밖에 없지 않아? 대체하면서도 수요를 늘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만 확인하면 돼? 마지막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지문은 중간까지 선생님이 좀 보고 마무리할 거야. 내용이 맞는지 부합하는 틀리는지 보세요. 이 상호작용만 아까 내신 심하라고 했던 게 그런 거야. 다음번에 니네 2학년 시험 볼 때도 대비해. 이렇게 문장 끝나고 이 상호작용 이렇게 나왔지. 누가 봐도 이 상호작용은 뭐야? 기술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이지. 받아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요지 문제로 시험 범위가 잡혔지만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는 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응용할 때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해요? 기술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 양면성이 있는 거지. 득도 주고 해도 주고. 이 상호작용은 돕는다. 설명하는 거야. 아, 그동안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왜 도대체 과거의 걱정들, 무엇에 대해서 걱정했어? 자동화. 뭐 걱정했어? 자동화되면 좋은 거 걱정했어? 해로운 거 걱정했어? 자동화돼서 사람들 다 잘리면 어떻게 이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수요 창출도 되지. 그럼 이 걱정이 쓸 데가 있어 없어? 없다. 바로 이런 결정, 왜 과거의 이 자동화에 대한 걱정이 어땠는지, 잘못 위치된, 즉 오류였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창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됐니? 땡땡.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예측해서? 잘못된 예측이지. 이미 예측했는데 had predicted 잘못된 승자를 예측하기도 했었어. In that fight. 그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긴다? 기계 기술이 다 이긴다지. 막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막. 영어로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underestimating. 뭘 그러면 과소평가한 거야. 얼마나 그 무슨 힘이 강력한지. 기술 때문에 아까 보완하는 힘 기억나? 보완 힘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만 생각했지, 그로 인해 새로 창출될 수 있는 보완적인 힘이 전혀 있긴 있어도 얼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한 거야. 그지? 그럼 이게 계산이 간단하잖아. 조상들이 예측한 대로 실업률이 높고 기술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과소평가를 해버리면, 과소평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많으니까,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높아져?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는 거죠.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지?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무슨 평가인 거야? 이 complementing force를 과도하게 저평가한 거지. 그지? 아, 그것은 would prove, 증명되었다. 단순히 ignoring, 무시한 것으로, 그 요소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보완하는 힘은. 자, 그리고 또 한 번 설명이 되는데 it also helps to explain. 이번에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단순한 조상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지. 이들은 근데 예측을 했었어. 이들이 그것은 도와준다 설명하는 거. 왜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have been dismissed, 해고하다, 없애다, 인정하지 않는 거야. dismissed.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개념, 기술, 비고용이니까 뭐야? 취업이야, 실업이야. 경제학자들은 이거 말도 안 돼. 기술 실업 주장하겠지. 조상들은 기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아니에요. 보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 실업이라는 개념은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만큼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결국 기술도 누가 하는 일인지라. 그렇지. There appeared to be,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확고한 한계다. 무엇 하는데? 대체하는데, 기술을. 레빈, 경제학자의 주장이야. 아무리 대체하는 힘이 있어도 완전히 인간을 다 뭐 할 수는 없다. 대체할 수 없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레빈, 남기면서 많은 작업을 그럼 남겨두게 돼. 기계가 다 못하니까, 기술이 다 못하니까 남기게 되겠지. 많은 일들을. 어떤 일들이야? 절대로 기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일들이 졸라 많이 나온다 이제. 이게 경제학자들의 주장. 그러니 기술 실업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뭐가 있을 테니까, demand, 수요가 있을 테니까 인간에 대한 그 일들을 instead, 대신하게 돼. 그래서 야, 누가 봐도 답이지. 근데 내가 이게 왜 풀로 해석을 해줬냐 하면, 보통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많이 잡혀. 그러니까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약간의 뭐가 들어있어? 개념. 근데 이놈을 학교 내신에서 풀 때 1, 2, 3, 4, 5번 내용, 지금은 한글로 돼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일치불이치로 영문으로 내면 니네가 틀린다고. 그래서 정교한 해석이 필요한 내신 범위가 나오면 한 줄 한 줄 곱씹어서 공부하는 것도 연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수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는 쉽다고. 내신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케이? 오케이? 자,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